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참 좋았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나스닥이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글로벌 훈풍 오늘 국내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하듯이 코스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06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67선, 207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외국인이 마감해서 반락을 하면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죠. 오늘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8거래일 연속 8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 개인도 거기에다가 매도 물량을 함께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 상승 흐름 이어나갔는데요. 포스코마저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대부분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처럼 1%대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전일장 주춤했던 자동차 3인방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분위기 다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SK텔레콤 2%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장 쉬어갔던 기아차도 1%대 반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랜만에 모처럼 80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 오늘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 출발은 우선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면서 개장 때보다는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55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60선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 상황이 그닥 좋지 않죠. 기관과 외국인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동반 양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살아나는 종목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파라다이스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음은 국건이 버텨주고 있네요. 3%가 넘는 상승률 나오면서 17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홈쇼핑주는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죠. 그중에서도 컴투스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포스코 ITCT, 보합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20원 이탈하면서 1010원대 후반까지 밀렸는데요. 오늘장 다시 한번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1016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 때보다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4개국 외무장관들이 회담을 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것에다가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이 환율의 하락 압력을 좀 잠재우면서 오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1원 60원 상승하면서 101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020원대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대형주 매수 시점이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2050에서 2060포인트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 두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잘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기분 좋게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코스닥 움직임이 오늘장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리 예견하신 걸까요? 김선유 멘토님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천천히 매수하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보자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포인트 생겼는데 대외 악재만 해결이 되면은 지수 상승할 수 있다.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4자회담 와서 합의점 찾으려고 긍정적인 해답 내놓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빠져나갔지만은 그래도 독일과 프랑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의 흐름은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는, 분쟁 자체는 조금 축소문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냐? 금리 인하 포인트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금리 인하 되면 어디까지 한다고요? 2100포인트까지 나왔잖아요. 2100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지금부터 뭘 사야 됩니까? 코스피 쪽으로 해서 다시 종목 이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상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관심 보셔야 되고, 지지난주에 현금악보, 지난주에 간망, 제가 이번 주, 오늘, 어제부터 해서 매수 사인 드리고 있죠. 자,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좀 잘 따라오시고요. 제가 그래도 지수 흐름 자체, 글로벌 시각 보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투자력이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참 김선희 멘토가 시황 잘 맞춰주고 계신데 역시나 대형주에 주목하셨고요. 그동안은 현금 확보해 보셨다면 이제는 좀 대형주로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 2050, 60포인트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선희 멘토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을 좀 더 잘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똑같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면 비슷한 입장이죠. 비슷한 입장입니다. 항상 지수에 대해서 현재 비중을 크게 싣기에는 지수상의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2000포인트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들고 왔다면 부담 없이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7월 달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8월 달에는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9월 달에 다시 한번 더 발산을 할 때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또다시 상방을 향해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자리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좀 더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206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 요 사이 관점인데요. 이 관점 여기 자체는 우리가 부담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은 10포인트 정도 다시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매수를 충분히 하기 조금 힘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되 갈 수 있는 종목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목군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지수를 잡는 방법, 그리고 지수를 보는 방법도 조금 더 각인시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레버리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공략하는 타이밍 아니고요.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관망에 대한 시점으로 대신 거기에 대해서 종목군은 신고가 뒤에 지금 조정 권역이 나오는 종목군 그런 종목군을 좀 더 보시는 전략, 낙폭과대는 지났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장까지 선상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확인해 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선상주 포트입니다.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2%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광동제약도 1%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이네요.
이어서 이상도 멘토의 포트 살펴보죠. 4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동양강철 1%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삼진도 2%대, 우성사료도 1%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죠. 김선희 멘토님 72.5%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도 멘토도 71%대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힌트 오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마지막에 히읗이 들어간 4글자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시읒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두 분의 오늘 선상주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시죠. 네, 경기 민감주고요. 역시나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이고요. 현재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의 바닥 포인트에서 수급 외인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힌트를 뭐 하나만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보자면 그래도 경기 민감주 핵심 종목 중에 아닌가. 시가총액 10위 종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시황 전략과 맞게 경기 민감주 중에 대형주 들고 나오셨으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끝 글자가 시읒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 어떤 힌트 주실 건가요? LG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통신업종이고요. 너무 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시청자분들이 너무 못 찾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쉽게 힌트를 드리는 거고 2분기까지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광고 모델은 G드래곤 많이 출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숫자로 보면 요 숫자 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광고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 중에 들고 나오셨는데 아직 선상주 힌트가 한 글자 공개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주셨습니다. LG 스가 들어가시는 이 통신주 잘 찾아보시고요. 정답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 문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정답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또 명예의 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있죠. 이어서 살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7월 29일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기업은행으로 25.4%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지난 7월 10일에 편입하신 DIC로 27%, 한미사이언스로 20%대, 남선 알미늄으로 23%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두 분들이 선상주 잘 잊고 나가러 가고 계신데요. 20%가 넘는 수익률은 바로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두 분이 진행하시는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오전 9시에는 이상도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와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의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건설주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은 시세 분출을 위한 횡보 과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삼성물산 우선 김선희 멘토의 선상주 포트에 담겨져 있죠. 그만큼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한 400원 정도 빠져있는 상태예요. 0.6% 정도 거의 현재가 부근인데, 자,
삼성물산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 밀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른 그런 최고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 건설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자, 오늘 지수가 현재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뭐 보셔야 됩니까? 화학, 금융업 보셔야 됩니다. 철강 마찬가지고요. 요런 포인트 내수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주고 또 실적 나쁘지 않고요. 하반기 실적 기대 역시나 크게 작용하고 있고 지금 이라크 쪽에서 분위기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오늘장 못 간 종목 내일장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장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걱정이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정리하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전문가가 매수 사인을 준 종목들은 꼭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수 의견에 동조해 주셨고요. 오후장에 강보합권으로 다시 한번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전장 삼성물산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NC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4008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바닥이 확인 중이다. 곧 반등이 시작될 테니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단지 낙폭 과대일 뿐이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우선 매수가 살펴보니까요. 21만 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장 14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보유하고 계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NC소프트 일전에 17만 원대에서도 어떤 한 분이 또 문의를 하셨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업황적인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PC방 말고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 안에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할 시간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 자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면 시세적인 부분, 업황적으로는 상당히 차트는 꺾여 있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어떻습니까? 꺾이고 난 다음에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종목군은 이제 낙폭과대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 트레이딩을 조금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3분기, 4분기에 호재가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같은 종목은 다시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에 호재가 없는 종목은 반등이 짧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NC소프트 블레인드 소울의 중국에서의 상용화가 3분기에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중국도 산업화 빠르게 이루어져서 지금도 직장인들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어디였습니까? 하단이었죠. 하단에서 지금 깨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꿔서 누가 빠져나간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관은 계속적인 매도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투매까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맥점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주가는 올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시청자님,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주를 찾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 못 찾으시겠으면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 좋은 종목 많으니까 지금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더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우선 전략 매도해보고 다른 종목의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만 좀 동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못 가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이상래 멘토님 말씀 주셨다시피 모바일 쪽 위주로 아예 그냥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많이 밀려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나왔다시피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잘 나오는 템입니다. 그렇죠?
자, 안 좋다는데 잘 나왔어요. 3분기는요, 상용화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현재 구간대 자체 14만 원이요. 이전에 이제 2013년도까지 보여줬었던 그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거의 바닥권까지 좀 진입한 상태입니다. 요 포인트까지 온 상태인데 설마 깨지더라도 거의 바닥이 거의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 그 포인트 좀 맞춰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연일 매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시장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좀 살펴봐 드리자면요. 네, 외인이 한 3,200주, 기간이 3,000주까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서서히 포인트 자체가 바뀌는 포인트, 매수로 조금 돌아서는 포인트 자체가 조금은 보인다. 그러면 바닥 확인을 오늘 시장부터 해서 조금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사인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버티신다면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시 올라간다면 분명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매수가까지 이상도 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최소한의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미팜 매수해도 될까요? 2774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매수하지 말자에 동조하셨고요. 김선임 멘토님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 이상노 멘토님 역시 조정 후에 매수 구간으로 돌입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우선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를 해주셨고요. 2774님 지난주에 화이트진로 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문의 주셨는데 어떻게 잘 참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상담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이상노 멘토님. 네,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코미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이슈가 되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자, 정부의 백신을 공급했다라는 뉴스, 그게 첫 번째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기대감은 이미 노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기대감이 노출이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주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어떻습니까? 20주선을 강하게 지금은 하향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할 때 또다시 강력한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크게 올라왔었죠. 지금 자리는 다시 21선이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세력으로 일관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심리가 아직까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한 번 더 관점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내가 담고 있는 포트 종목에 좀 부실하다거나 다른 대안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9시, 11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그 고민 좀 덜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삼성전자 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내가요, 빚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네. 114만 2천 원에 사가지고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을 봐가지고. 네, 그러네요, 어머니. 오늘장 이 99만 원, 100만 원 선 인탈한 모습인데요.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상담 받아볼게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들고 계십니다. 114만 2천 원에 20% 비중 남기고 계시는데요. 우선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외인 기관 양매수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과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은 우선주보다는 삼성전자로 바라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네네. 우선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김선윤 멘토 만나셔서 좀 더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두고 계세요. 네네. 매수하시고 나셔서 조금 많이 흔들리니까 걱정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해서 세 번째 바닥 포인트고요. 큰 흐름에서 보건데 PBR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그래도 60만 원대와 80만 원대 그리고 125만 원대를 들 수가 있어요. PBR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대에서 실적으로 보자면 자 그러면 현재 한 127만 원, 8만 원 부근을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의 바닥 포인트라고 흔히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현재 구간대예요. 이번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는 것이냐? 밀리지도 않고 계속 횡보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선주 같은 경우가 또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 네. 중간 배당에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500원 줬죠? 네네. 네, 삼성전자가 500원 줬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5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으로 주가가 어떻게 같이 흔들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500원이라. 그럼 하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매력도 자체가 연말 배당 매력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왜?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테니까 그거 우리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주가 빠지는 거라고요. 자, 상승을 주기 위한 원동력 자체를 찾기에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9월달 정도에 나오는 갤럭시 알파와 갤럭시 노트 4를 조금 봐야 됩니다. 예. 그 포인트 맞춰본다면은 다시 상승을 주고 또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배당 매력도 낮았다고 하지만 또 연말 되면 배당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 걱정인 것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냐면 예. 지금 수급 매력도 뭐냐면 완전히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예. 외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던지면서 관리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외인 기관들의 좀 양매수가 보여야 됩니다. 양매수가. 외인 기관 양매수가 이틀 정도 이어지는 포인트가 잡히면 예, 예. 그때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예, 예.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잡히면은 1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때 하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 보시다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보자. 하루가 아니고 양매수가 이틀 들어올 때 그 포인트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죠? 어머니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 우선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그때 접근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한 이틀 연속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재상담해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걸려온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다음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17만 1,500원에 들어간 건데. 네. 아,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더 매수해도 될지. 17만 1,500원이요? 네네. 네, 그럼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20% 정도 됩니다. 20% 우선 수익권에 계시는데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실현해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네, 우선 두 분의 의견 일치했습니다.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외인 기관 양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 역시 과열 구간 돌입이다. 네, 두 분 다 지금에서 이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 만나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일단 어머님 지금 다음 17만 1,000원이세요? 네네. 가격이 좀 높으시다, 그죠? 예, 그렇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오늘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 다음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실적이 나왔고, 지금에 올라가는 범위는 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범위입니다. 그럼 카카오와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이거겠죠. 거기에 이제 멈출 것 같던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전자결제를 한다는 것에 힘입어서 다음이 좀 더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지금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네이버에서도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결제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대기세 자체 그쪽으로 조금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가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갭이 첫 번째 갭이 일어나고 두 번째 갭이 일어나고 이거 지금 세 번째 갭이 일어났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세 번째 갭이 일어났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과열 구간에 진입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던 초기 고점이 17만 9,4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많이 가더라도 이 고점이었던 28만원대를 돌파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고 보는 상태고요. 어차피 먹더라도 지금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주가는 아닙니다. 예. 시세가 분출할 때 당연히 누구나 다 사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갭이 안 일어났고 그냥 뭉치면서 끌어올리는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나왔다면 그만큼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주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갭을 많이 동반한다는 것은 빨리빨리 올려서 빨리빨리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거래량이 조금 바뀌는 범위가 나타나는데요. 주가가 지금 올라올 때는 큰 거래량이 내뿜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있으면서 이거를 에너지로 주가는 크게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주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딱 터지는데 여기 이 고점 요 자리 자체가 지금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분출했던 구간이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맞죠? 거래량이 이미 줄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상방으로 한 번 더 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적인 부분으로 차트와 같이 본다면 하방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차라리 짧게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대안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다행히 수익 구간이 있으니까 이익 실현해 보시고요. 두 분 다 코스피 시장 주목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쪽으로 좀 갈아타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효성 매수해도 될까요? 554 하나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동조하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추세 상단 방향성 확인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추가적인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히읗이 2번이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상루 멘토님은 피읍이 하나 더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선 효성부터 상담해 드리도록 하죠.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효성이 지금 딱 차트만 봐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고점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대입니다. 75,000원을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어떻게 매도가 나왔던 그런 포인트 구간이에요. 또 지금 포인트 구간에서 굳이 좀 뭘 매수한다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 충분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수급 포인트 보자면요. 뭐 연기가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투신형도 계속 매도합니다. 근데 기관들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고 외인들도 마찬가지 하고 있지만 개인은 어쨌든 팔고 나가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오늘장 수급은 보니까 잡히는 건 없는데 그러면 흐름에서 요 포인트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나서 최소한 좀 안착하는 흐름 보일 때 그때 조금 이제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장으로서 이제 상승 주면서 78,000원 정도 올라가고 79,000원 정도 상승 주면서 팔지 않고 강하게 매수가 잡아줄 때 그때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박스권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매수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흥하해운 매수해도 될까요? 2558님께서 역시나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토니 멘토님은 너무 고점 포인트다. 부담스러우니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비중 조절은 필수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의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예,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면 쉽게 빠지기는 힘들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앞에 지금 20주선을 지금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투매적인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자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뭡니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 저항 구간을 강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중간 밴드를 터치를 하고 뽑아내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제가 조절을 하자는 것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1360원, 1850원, 한 500원 가량 올랐으면 지금 이 주가상으로는 한 50% 가까이 올랐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횡보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끝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중은 많이 실지 마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이 종목은 조금은 제하시자. 그리고 대신 그 가격대, 손절 가격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손절 가격대 169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현재 자리 매수에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해보다 좀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비중도 작게 들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너무 고점 포인트인가요? 네, 사실 조금 너무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자, 흐름 보자면 8월 딱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해서 1300원부터 해서 1800원까지 튀어 올라갔습니다. 네, 무섭게 튀어 올라갔어요. 자, 수급 포인트 보자면 그래도 뭐 연기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투시는 파는데요, 기타 업에 매수하는 거 아니냐, 개인 판다,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박스권 포인트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자면 상승 가능성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라. 네. 너무 좀 위험하지 않나. 매도를 해야 되는, 갖고 계시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 게, 사실 이 고점 포인트 보자면 이전에 많이 나왔던 고점 포인트들, 1차적인 고점 포인트에서 거의 1800원부터 2000원 사이 구간대에서는 매도를 일관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거든요. 쉽게 지금 상승을 주지 못하는 포인트입니다. 좀 더 강한 물량을 매수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 보니까 보험 쪽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기타 업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쉽게 꺾이진 않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의 수급이 보이긴 하나, 현재 그 전에 보여줬던 매물대벽을 쉽게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수 관점도 아니고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메디톡스 매도해도 될까요? 585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수급 매력도가 약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매수해보자, 우리는 다 예뻐지길 원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메디톡스 코스닥 시장이 좀 지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3% 넘는 급등 연출했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오늘장 역시 3% 넘는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들어가도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요, 그렇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주가의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항상 기업에 대한 부분,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다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메디톡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이 14만 원 때도 무리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제가 어김없이 이뻐지기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업황 자체, 그리고 동향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메디톡신은 보톡스와 똑같은 대체제죠. 보톡스, 그 유럽의 제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그리고 메디톡신, 요 세 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에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게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주사를 우리가 한번 통해서 본다면, 전 세계의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 이 세 개인데, 주사가, 여기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주가 자체는 미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런 성장성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제약, 그리고 심미적인 부분, 예방관리라는 명목하에 지금 어느 정도 주식시장 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심미적인 부분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고점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14만 8천원, 14만 9천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한 번에 힙소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예, 힙소 구간이 들어오면서 하단에 큰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자,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하단에서 기간이 크게 잡아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 자리에서 매도세를 똑같이 취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뚫는 자리에서는 기간이 다시 한 번 매수를 해줬다는 거죠. 아, 손이 바뀌는 자리라는 거예요. 손이 바뀌는 자리라면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더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이 가격대부터 지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로, 대신 주가가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고, 네. 이런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도 못 사면 어차피 빠져도 못 삽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더 못 삽니다. 차라리 비중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메디톡스 이 기업 내가 1년 동안 들고 가겠다. 그냥 지금 가격대부터 빠질 때마다 14만 9천원까지 10%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틀림없이 시청자분은 연말에 18만원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매수의 보대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 의견 안 주셨거든요. 최근 바이오주 흐름이 좋다 보니까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거의 매일 같이 하는 흐름 말씀드려볼게요. 자, 큰 흐름에서 보자면요. 주가 흐름이 2012년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을 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최근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최근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이 포인트에서 보자면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요 정도 그림 잡히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평행하게 하나 만들고요. 저점 바닥 잡아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가 그래도 바닥인지 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포인트 이렇게 잡히고, 그쵸?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갑니까? 평행에 갔을 때 요 정도 그림 사이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나올까요?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수급 매력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에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한 16만원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좀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정보는 아닙니다. 분명히 상승 줄 수 있지만요. 최근에 수급 사항 보자면 외인들은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반면에 기관들은 계속 던지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그나마 좀 사줘가지고 최근에 상승을 주고 있고, 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포인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주가 흐름이 오늘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또 시가 대비해서는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16만원 정도 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은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예전부터 호텔 신라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81,000원에 조금 매입을 했어요. 네, 한 네, 네. 10% 정도요. 어머니 네, 매수가 비중은- 너무 부럽네요. 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한 10%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 봐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아니면은 언제쯤 다시 조금 같이 더 매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아, 추가 매수도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우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81,0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우선 김선윤 멘토님은 매도에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외인 기관은 차익 실현 중이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 좀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호텔 신라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 13만 원까지는 갈 줄 몰랐는데 오늘 13만 원 터치를 하면서 3% 넘는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면세점 확대 계획과 함께 또 9월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의 또 유입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상노 멘토님 예.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성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참, 이때 되면 비중이 적은 게 조금 아쉽다, 그죠? 네, 좀 많이 네. 아쉽고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 네, 이 시점에서는요, 그냥 우선주를 조금 매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오르는 거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됩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어머님이 네.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81,000원이면 네. 상당히 좋은 가격대였고, 그때는 네. 뭐 이게 좋은 가격대인지 안 좋은 가격대인지 모르죠. 하지만 지나가면 좋은 가격인지 알고 되는 거고. 네. 대신에 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을 조금 크게 처음부터 조금 실었어야 됩니다. 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적인 부분으로 차트만으로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 어느 한쪽에만 치중을 한다면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어요. 왜냐, 그만큼 위험한 부분이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이유가 차트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네. 호텔 신라가 올라가는 거는 어머님 혹시 그 영종도의 카지노에 대한 복합 리조트 건설한다는 거 보셨습니까?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셨죠? 네. 지금 정부 정책으로 해서 강원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죠. 네. 맞죠? 외국인들 유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관광으로, 카지노가 도박이 아니라 관광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마카오가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올랐냐면 걔네들 2010년인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네. 그만큼 복합 리조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돈을 투입해서라도 이거를 무조건 추진하겠다. 무조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호텔 신라라든 이런 관광산업의 특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호텔 신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다 카지노 땡기로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복합 리조트가 생기기 전 단계 지금 관광산업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산업 동향도 그만큼 맞아 들어가는데 미리 팔 필요도 없고 꾸준히 성장성을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트렌드가 너무 좋아요, 사실. 예. 아, 네. 그 지금은 차트적으로는 뭐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면 이격이 좁혀지는 단계가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 가격적인 부분으로 지금 사신다면 조금은 큰 수익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요런, 종합적인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 있죠.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좋아지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종목 한번 캐치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그쪽으로 비중을 한번 크게 들어가시는 전략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상노 멘토님은 추가 매수는 금지하셨고요. 지금 물량을 좀 더 끌고 가 보시라라는 말씀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욱 알찬 내용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